그래서 중국도 이번에 이제 발표를 보면 한국이라고 칭을 하질 않았습니다. 예, 한미 정상. 예. 그러면서 내정 간섭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언행에 신중을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의 원론적인 간접 화법을 썼다는 거죠. 자,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 결과물 중에서 또 하나 깊게 짚어야 될 정말 중요했던 문제가 중국하고의 관계. 네. 우리나라는 너무나 미묘하지 않습니까? 네, 양쪽을 다 상대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우리 환경이기 때문에 처음에 청와대 발표는 이랬거든요. 중국이 상당히 양해했고 문제가 없었다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중국이 내정 간섭이다 이러고 나왔어요. 대만 문제를 내정 간섭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아니, 하여튼 근데 그랬어요. 그 정도는 예상했던 정도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표현에 그 조심조심했던 것들이 느껴져요. 중국이라는 말은 넣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대만 해협, 뭐 남중국해, 남중국해. 쿼드 문제 다 약간씩 언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국도 이번에 이제 발표를 보면 한국이라고 칭을 하질 않았습니다. 예. 한미 정상. 예. 그러면서 내정 간섭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언행에 신중을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의 원론적인 간접 화법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선에서 넘어가지 않을까. 이게 과거에 사드처럼 냉각기를 길게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간 중국에 분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왜 센소리 안 하느냐 하지만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수출을 우리 기업들 다 죽이라는 얘기죠. 그게. 네. 저는 이 중국 관련 걱정하는 거 보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우리 공동 성명에도 그다음에 중국의 그 공식적인 멘트나 이런 데도 주어가 없습니다. 말을 하자면 중국이라는 말이 없고 한국이라는 말이 없고 미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전에 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는요. 중국에서 또 북한에서나 쓸 법한 신박한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언사를 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꼭 짚고 싶은 거는 저는 그 보수 언론이나 야당 측이 또는 이 그 중국과의 관계를 걱정하시는 분이 좀 스탠스를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중국 눈치 보느라고 미국과의 한미 동맹이 그 굉장히 약화됐다라고 얘기하시던 분들이 똑같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이랑 너무 가까워져서 중국한테 욕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네.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건지 아니 물론 한미 관계를 더 중시하는 분도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등거리 외교를 중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스탠스는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요. 저는 이제 여론조사하는 입장이니까 계속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확실히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한테 안 좋아졌어요. 네. 그럼요. 특히 이제 젊은 엄청 층들 같은 나빠졌죠. 젊은 층들은 굉장히 중국에 대한 실망이 컸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최근에 뭐 김치 파동도 있었고 여러 일련의 일들이 있었고 또 현 정부를 친중 정부라고 여기 마타도어하는 예, 세력들도 예. 상당히 있었고요. 그게 또 먹힌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백신 부분들이라든가 AI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최근에 야 미래 그 먹거리도 그쪽에 미국 있는 거 주도로 아니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좀 확산됐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좀 강화해야 한다 지금보다는 이 욕구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과가 국민들의 인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대통령에 대한 호감, 정부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기조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미중의 균형 외교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하는 게 균형 외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네, 겁니다. 네. 양해하는 모습이에요. 트럼프나 이전에 부시 때는 적이냐 친구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친구가 아니면 적이다. 중국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랑 함께 가까이 지낼 수 없다라는 식의 일도 양단, 양자택일의 외교 정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신보수주의 네오콘들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이었거든요. 친구냐 적이냐를 선택하게 하는 게.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굿럭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당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외교적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고민을 나도 잘 이해하고 있어 네. 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옆에 대통령 두고 바이든 대통령을 두고 저 양반이 날 그렇게 압박하진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얘기는 굉장히 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이해가 서로 간에 합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거라서 등거리 외교를 충분히 저희들은 선택하고 우리가 그 사이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낀 게 아니라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의 실리와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그나저나 이번에 이 과정을 보면서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좀 묘할 것 같아요. 햄버거와 컵케이크 사이.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의 이 표정과 이제 대중 관계에 대해서 한국 상황에 양해한 걸 보면 우리 입장이 있긴 있는데 한국 니네 밥줄을 끊어놓지는 않겠어. 뭐 여기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요번 이 성과 가운데서 또 하나 이제 크게 얘기된 게 결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 미사일 지침. 종료예요. 네. 또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군비 강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것은 뭐 누가 봐도 굉장히 큰 뭐 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까지 오니까 네. 이제 뭔가 이게 우리가 이게 세계를 무대로 하는 우주까지 쳐다보는 군사 강국의 길의 출발점을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런 게 국장단 회의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뭐 예를 들면 조건, 미사일 지침이니까 그런 걸 조금씩 완화하는 걸. 근데 이게 지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딱 올려버린 거예요. 물론 물밑에서 충분히 논의가 얘기를 이루어졌겠죠. 했겠죠. 예. 그래서 42년 만에 미사일 지침이 이제 종료된 건데 두 가지 측면이 제일 크죠. 일단은 군사적으로 분명히 그 도움되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 위성 같은 걸 정찰 위성이라든가 이걸 띄워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방적인 측면도 도움이 되고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우주 시대가 열릴 텐데 거기 이제 고속도로 깔렸다 이런 비유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발사체라든가 그다음에 탐사체 인공위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술들이 많이 앞서 있는데 이제 제한 장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주 산업이 커질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왜 얼마나 생활 속에서도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GPS 우리 내비게이션 GPS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 인공위성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위치가 내려오면서 삼각 측량을 해가지고 우리 위치 그다음에 갈 곳을 딱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미사일 지침 등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게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미사일이라는 게 앞에 탄도에 폭탄을 다느냐 인공위성을 다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 거라서 GPS도 사실 KGPS가 이제 나올 거라는 거죠. 이전에는 다 남의 나라 것 같았었습니다. 예. 전쟁도 이제는 뭐 드론이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드론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가 큽니다. 네. got